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듯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어민들을 만나는 등 방류를 위한 마지막 수순밟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일 강요회의를 열어서 오염수 방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관련 내용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속보 먼저 들어왔는데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보니까 방류를 24일 날 개시할 것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NHK 방송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 또 시간이나 뭐 회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아마 내일 그 관계 강요 회의를 개최한다고 네.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시기를 결정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24일 이후에 가장 빠른 시기에 시작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있다는 것은 24일부터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24일 날, 즉 내일이면 22일이고요. 예. 회의하고 나서 이틀 뒤부터 바로 방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까지 이 준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도 없고 아마 그 시험적인 걸 해봤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다만 이제 일본 국내에서 여론 혹은 네.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내일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시다 총리가 뭐 캠프 데이비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후쿠시마를 방문을 했고 그렇죠. 오늘 어업 관계자도 면담을 했거든요. 네. 또 경제산업성의 대신도 어업 관계자를 면담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를 얻었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어업 관계자 부분이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 방류 전에 막판 점검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기시다 총리가 내각의 책임자로서 어민들의 입장을 좀 듣고 또 일본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그런 그 수순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그 미디어의 보도에 의하면은 네. 9월 1일부터 후쿠시마 해안의 그 인근 근해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인망 어업이 시작된 뒤에 방류를 시작하는 것보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아마 내외에 좀 알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계속 앞으로 방류를 계속해 가겠다는 그런 의사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어업 관계자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점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일본의 전 어련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반대 입장 변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네. 해왔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애매한 표현인데요. 네. 예. 우리가 뭐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건데 과거에는 아주 단호하게 반대를 했다가 요즘에 좀 톤다운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뢰도 얻었다, 이해를 얻었다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회장의 경우도 네. 어업협동조합 연합회인가요? 그 회장의 경우도 어민들도 좀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깊어졌다. 다만 사회적으로 이게 안심할 수 있냐 하는 거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에서 일본 정부가 충분히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느냐 그런 걸 촉구했던 거고 일본 정부는 뭐 어업 관계자들을 위해서 어업인을 위해서 이제 뭐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을 마련해서 그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밝혀왔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안전하다는 게 이해가 얻어졌고 더군다나 좀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민들도 이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본 정부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한미일 정상회의 있을 때 원래 의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의제로는 이 오염수 방류가 올라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됐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이 회의 일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간 것은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얘기가 좀 잘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떠세요? 꼭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우리는 좀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는데 이미 이제 뭐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스케줄을 계획해 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지난 5월달에 있어서 G7 정상회의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일 양국 정상을 워싱턴에 초청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언제가 또 가장 적절한 시기냐 하면은 9월달에는 또 여러 가지 외교 일정이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8월달에 적절한 시기, 그나마 조금 휴가철도 껴여 있고 시간이 남았던 시기가 8월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언급이 됐다. 이제 올라서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근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제 논의가 되지 않았다 하는 걸 밝혔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거 뭐 한일 3국의 국민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또 IAEA라는 공신력 있는 국제기관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신뢰한다. 다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지를 투명하게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또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를 정보하는지가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제 속보로 계속 얘기를 해드리는 게 NHK에서 24일로 시간을 좀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방류 날짜가 정해지더라도 점검하는데 한 열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 뭐 과학적인 거 혹은 기술적인 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충분히 지금 이미 시험도 해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9월 1일 날 저인방 어업이 시작되기 전에 네. 이걸 어느 정도 방류를 해보고 그 결과 역시 IAEA가 얘기한 대로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 안전하다 하는 거를 확인하고 어민들을 조금 더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어업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여론조사 결과에도 좀 약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도통신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찬성에 29.6, 반대가 25.7, 약간 비등하게 나오긴 나왔어요. 약간 예. 찬성이 높긴 하지만 압도적인 찬성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압도적인 찬성 반대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없었어요. 뭐 교도통신 말씀하셨지만 오늘 아침에 뭐 아사히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네. 역시 반대보다는 찬성이 약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2월 달에 아사히 신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때는 반대가 많았어요. 그 이후에 한 1년 반 정도의 시기 동안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한 거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더 이상 방류를 늦추는 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각 자체가 이 지지율에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일본의 정치잖아요. 보면 이 50대 지지율, 50%대 지지율은 G7 정상회의 때 올라갔다가 조금 다시 빠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번 방류가 좀 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뭐 영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반대보다는 찬성이 좀 많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방류를 한다고 해서 지지율을 급락하거나 혹은 더 늦춘다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아마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안전하게 되느냐 그리고 꾸준하게 IAEA 시찰 같은 경우에 부분에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 중점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7월에 있었던 그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방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니터링 과정에 우리 전문가 좀 필요가 있다, 참여할 필요가 있다, 허용해달라는 거고 방류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중단을 하고 또 왜 중단했는지 중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사실을 공표하고 공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사실상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했다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그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네. 또 일본의 어민들의 경우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피해 대책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정부의 경우는 어민들이나 혹은 식당 관계자들 사이에 회를 잘 먹으러 가지 않는다든가 일식을 가지 않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 피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언급을 피해왔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또 그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냐 혹은 지원을 해야 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원인 제공자가 일본인데 우리 정부가 예를 들면은 그걸 대신 해야 하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난처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한미일 3국의 문제는 아니고 전 인류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투명하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고 네. 한다면은 계획대로 실시를 해야 되고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단순하게 이제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조금은 강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증기로 바꿔서 대기로
내보내라 뭐 이런 요구도 하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수산물 수입은 이미 금지하고 있는 게 중국이 입장이거든요. 외교적 문제로 변화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뭐 이미 외교적인 문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반대를 해왔고 그런 한 20가지인가요? 요구를 일본 정부에 내놨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일본이 거부했던 이유는 대기 중에 수증기로 방출했을 경우에는 이게 모니터링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례가 없냐 하면 없지는 않아요. 그 스리마일 사건 때 발생했을 때 대기로 방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뭐 과학적으로 언급드릴 만한 그 지식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게 경제적으로 싸기 때문에 해양으로 방류한 거냐 한 이런 얘기도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마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했을 거고 과학적으로도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모니터링을 대기로 방출했을 때 하는 거하고 해양으로 방출했을 때 하고 어느 게 모니터링이 가능하냐 혹은 더 효과적이냐라고 판단했을 때는 아마 일본 정부도 혹은 IAEA도 그렇게 일본의 계획대로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과학적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들어온 것처럼 24일로 방류를 개시할 것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NHK의 방송 속보까지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